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6일 여기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좀 춥고 어제 진눈깨비가 내리죠. 저녁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쌓이진 않은 것 같은데 날이 그만큼 따뜻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아침길이 출근길이 좀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금일 시장 및 투자 전망을 할 때 테슬라와 머스크의 몰락을 본 거죠. 특히 이제 머스크의 마약 파티 이 사이가 열렸는데 마약 파티를 했다는 게 월스트리트에 나오면서 이제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 자기 관리 잘못하면 다 나락으로 가죠. 네,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춤을 추고 있다. 벼랑 끝에서 머스크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불안하게 보인 하루입니다. 반대로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그나마 무너지는 IT장을 잘 받치고 있다. 2월 20날 우리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마지막 이 시장을 반등시킬 그런 희망으로 떠오르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여전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막 교차하는 어제 여의도에 이제 점심을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들이 섞여서 점심을 먹었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어마어마한 토론이 있었다는 거죠.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따라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보통 시니어 좀 나이가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따라가지 말자, 저거 일회용이다가 보는 것 같고 MZ세대 젊은 세대들은 쫓아가자, 이게 이제 극명하게 갈렸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시장에 MZ세대 젊은 세대들이 팔고 이렇게 좀 기술주 성장주를 팔고 저 PBR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물량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따라서 여기에 설 자금까지 섞여서 당분간 한국 주식시장의 수급이 꼬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어제 슬쩍 여의도를 맛을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쉽지 않은 장. MZ세대가 성장주와 IT를 주로 집중 매도하고 저 PBR주로 갔다는 것은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중요한 단서이지 않나. 이제 그들이 시장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자관 오늘 아침 테슬라와 머스크의 몰락 그리고 밸류업의 그 뚝심 어떤 모습으로 이번 주에 나타날까, 그 뒤에 빠른 수급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혼란스러운 하루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오늘도 극심한 종목 차별 장세가 시장을 짓누르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추이를 보면 아직 끝나진 않은데 다우는 0.54 하락, 나스닥은 0.2, S&P 500은 0.16. 아주 급락하다가 올라왔죠. 급락하다가 올라왔다. 뒤에서도 이야기했던 급락의 원인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파웰의 발언이 3월은 금리 인하 없다, 당분간 굉장히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하면서 급락을 했죠. 여기다가 채권 금리가 10bp 이상씩 상승하며 시장을 어렵게 만들죠. 테슬라의 몰락. 하지만 바닥에 오니까 또 단기적으로 사자가 단기 반등, 하루 중에서 이런 반등이 나타나죠. 사자가 나타나면 어느 정도 반락을 만회하면서 장이 끝날 것 같은데, 엔비디아와 TSMC와 같은 기술주들, 그 다음에 메타 같은 그러한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을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월 ISM 서비스 PMI 지수가 53.4를 기록했다. 4개월 내 최고다. 지속적으로 서비스 PMI 지수는 50을 상회하고 있죠. 반대로 제조업 PMI 지수는 49.1, 49.3, 50 아래에서 놀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는 지금 서비스업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월의 금리 결정을 신중해야 된다, 신중할 것이다.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10%대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하락의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 있다. 미 재무부 대표단이 이번 주 방중을 한다. 양국 경제 현안 논의회장, 이 하나만 한 소리. 독일 12월 수출이 4.6% 급감했다. 경기 침체 경고 등이 켜졌다. 독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에너지와 이러한 그 싼 자원을 전부 러시아에서 들여오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러한 나라인데, 자동차도 러시아에 많이 팔고, 이러한 그런 서프라이 체인, 전체 제조업 체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의 공급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독일이 가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큰 유탄을
독일이 맡고 있습니다. 돈은 지금 독일이 전비를 가장 많이 대고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가장 많은 침체 속에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은 독일일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러한 그 독일과 글로벌 제조업 중국의 몰락 이러한 것들이 그나마 뭐라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는 것들을 끌어내리고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마저도 호황을 누르면 그때 이제 팔아야 되죠. 테슬라 장중 6%까지 급락했다. 독일의 SAP라는 회사가 있는데 테슬라 전기차 구매를 중단한다. 가격도 지 맘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는 것도 일정치가 않다. 차를 인도량 해준 것도 일정하지 않다. 이런 게서 구매를 중단했고 그 다음에 파이퍼 샌들러라는 미국의 그 증권회사가 테슬라 주가를 하락 조정을 했죠. 여기에 앨런 머스크가 이사의 멤버들과 관련 사람들이 마약 파티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테슬라 왕국이 앨런 머스크의 왕국이 흔들리고 있다. 누구는 이걸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되는데 이러한 그 보이지 않는 흔들림이 멈추지 않는다면 생각보다는 주가가 $150 수준까지 내려오는 게 아닌가. $200 무너지면 사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제 생각에도 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테슬라의 주가인데 제가 봤을 때 $180까지 내려온 거죠. 이제는 $150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한다. 뭘 더 추가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OECD가 홍해 물류 차질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고조할 것이다. 네, 이 부분은 좀 동의하죠. 바로 나타나지 않고 이번 달이나 다음 달 CPI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의 목표 가격을 $625에서 $800로 상향 조정을 했다. 웁스입니다. 웁스. 메타 플랫폼스와 엔비디아, TSMC 이러한 기술주들이 그나마 실적, 프라이스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나마 글로벌 시장을 지켜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문제는 이러한 좋은 소식이 한국 시장에서는 완전히 묻힌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메타 플랫폼스의 20% 이상 상승이 한국 시장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않고 저 PBR주나 수급의 쏠림 이러한 쪽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 더 많이 반응하는 것.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경제가 좋고 고용이 좋고 이러한 쪽으로 묻히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는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당분간 2월 20일까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까지 시장을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IT라든지 성장주들이 크게 힘을 내기는 좀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의 호재가 한국 시장에는 전혀 반응치 않는 시장 이러한 시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동학개미로 갈 수밖에 없는 서학개미로 갈 수밖에 동학개미가 아니라 서학개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모순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국장에서는 헬이다. 희망이 없다는 것들을 젊은 애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시장에서는 파웰의 발언으로 세 가지 지수가 아주 급등을 했죠. 달러가 일단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104.352, 104까지 올라오는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면 우리나라 통화 같은 이머징 통화는 또 약세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는 130원대에서 좀 멈춰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원화가 약세로 돌아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원화 약세는 결국 외국인 투자 자금이 연초에 지금 2월 들어와서 코스피 쪽으로 무지 쏠려 들어오고 있는데 일본에서 맛을 본 거죠. 한국도 똑같은 형태의 맛을 보게 들어오는데 추가로 지속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추가로 지속이 된다면 결국은 경제 펀더멘탈보다도 외국인이 보는 것은 저 PBR 즉 뭐라 할까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파웰의 발언으로 달러 지수가 강세로 가고 또한 그 이면에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다. 2년짜리가 4.476까지 올라오네요. 10bp나 상승을 했으며 10년짜리는 봅시다. 4.16, 얼마 전만에 4.09 했는데 13.5bp나 상승하는 그러한 쇼킹 상당히 금리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올랐다 내렸다는 WTI는 72.78달러, 0.69% 상승. 아까 좀 내렸었는데 살짝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죠.
$80에서 $70 사이에서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WTI의 모습입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 한번 봅시다. AMD 마이너스 2.44, 엔비디아가 3.34%나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683.70. 대단합니다. 우리 엔비디아. 테슬라에서 당한 것들을 엔비디아가 그나마 위로를 해주죠. 애플은 1.33% 상승. 네, 비전 프로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라인릴리도 4%나 올랐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 금리가 오르면 제약바이오가 좀 힘든데 일라인릴리가 $694까지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44% 상승, TSMC 2.57%, 반도체 중에서도 잘 나가는 애들, 즉 HBM3라든지 이러한 최첨단을 달리는 애들만 잘 나가는 그런 모습. 우리나라는 이제 SK하이닉스도 주춤거리고 삼성전자 주춤거리고, 어제 삼성전자 이제 뭐 완전히 면죄부를 줬죠. 네, 면죄부를 줬는데 말들은 많은데 크게 반등하지 않는 모습, 그만큼 약세장인 모습이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얼마 전에 $44,000도 다시 $42,000까지 내려오는 전형적인 박스권의 모습을 비트코인이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박스권 트레이딩 해야 되죠. 자, 오늘은 또 밸류업, 뭐 지겹죠. 저 PBR도 이제 지겨운데 과연 밸류업의 지향점은 뭔가, 이들에서 또 한번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지속적으로 밸류업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저도 이제 생각이 질척거리고 있는 거죠. 네, 그 이유는 뒤에서 결론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형제를 놓쳤을 때의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이러고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놓치면서 이제 뭐 3배, 4배씩 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또 하나는 어제 제가 우연히 신성 델타테크를 봤는데 작년 7월에 10,000원 했던 게 지금 95,000원까지 간 거죠. 10배가 오른 10배가 6개월 만에 10배가 난 종목들이 수두룩하다. 양자역학, LLK 무시하고 저것은 주식이 아니다라고 무시했다는데, 이러한 그 우리들의 전략이 과연 맞는 건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뭔가 세상 사람들이 소위 전통 투자자들, 뭐 내가 전통 투자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저런 것들에 대해 눈을 돌리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끌고 올라오면서 10배씩 나는 모습은 우리가 무시를 해야 되는 건가, 시장의 시류와 수급을 쫓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섞이는 건데, 결국은 쫓아가야 먹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은 결국 밸류업, 저 PBR주가 지향하고 또 숨겨져 있는 그러한 투자 포인트는 뭔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일본이 뒤집었고 저 밸류업 프로그램을 했던 이유는 결국 주가를 올려주는 것은 외국인들이다. 이들이 주식을 사고 싶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이 주식이 올라야 소비도 돌고, 여기 주식이 오른 돈을 가지고 또 기업이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선순환이 일어나더라. 이게 이제 국가를 새롭게 멈추고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늪속에서 빠져있는 모습을 흔드는 그러한 반전의 계기로 삼았던 건데, 결국 지향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일본 기업들의 주주가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경제 성장률 향상을 통해 실체하기 위해 실행하는 일본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의 의미와 방향성,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본 변화에 해외 투자가들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게 결국 밸류업의 지향점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다양한 규제 리스트를 이제 풀어주는 과정이 일본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인덱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계획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신 NISA, 우리 ISA 있지 않습니까? 개인 뭐 연금 계좌인데, 이 IS와 똑같은 일본의 NISA라는 거죠. 기존 NIS의 개편, 비과세 무기한 적용, 세금 문제를 건들면서 페이버를 줬다는 거죠. 연간 납입 한도 증가와 총 투자 한도 증가 등 뭔가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묶여있는 연금의 돈들을 지금 우리나라의 저밸류를 받고 있는 종목들에게 투자를 하면 세금도 비과세 혜택도 주고 투자도 늘려지면 개인 투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곧 나올 것이다. 2월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놀고 있는 수급들이 여기에 몰려온다면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은 수급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기대감으로 1차가 상승을 했는데 2차는 이러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면서 수급의 변화와 주가의 변화가 2차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다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신 NISA, 니폰 인디비주얼 세이빙스 어카운트 2014년 1월 기시다 정부의 경제정책 새로운 자본주의의 일환인 가계 금융자산의 금융시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기존 NIS 제도를 개편한 신 NIS 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우리 ISA 제도, 연금 ISA 제도와 똑같은 그런 제도가 일본의 NISA인데 NIS는 한국의 IS와 유사한 상품으로 모든 배당과 주식 매매에 대해서 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번 일본의 법 개정으로 비과세 적용 기간 한도 폐지, 연간 납입 한도 및 총 투자 한도가 증액이 됐다. 우리나라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본은 1,800만 원까지 늘렸다. 그렇죠? 향후 계좌수 증가 1,700만 개에서 3,400만 개, 일본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운용 규모 확대 등 일본 주식시장 수급 요인으로 기대가 된다. 수급 변화 요인으로 해외 투자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 시장의 수급 구조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되어 있다. 내부 자금으로 추가적으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한다. 우리나라도 ISA 제도를 틀림없이 손을 댈 것이다. 그렇다면 수급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2차 상승에 올 것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 퍼라는 것은 ROE를 주주 자본 비용 마이너스 성장률로 나눠주는 건데 이 PBR을 올리는 방법은 ROE가 올라가는 방법이 1번이죠. 분자에 있는 ROE가 높아질수록 올라가고 또한 주주 자본 비용이 낮아질수록 퍼는 올라가고 다음에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PBR이 올라가는 그러한 산식이죠. 네. 따라서 PBR이 상승하기에는 주주 자본 비용이 낮아지거나 주주 자본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은 주주가 돈을 내는데 적게 내거나 이득이 되는 것이 주주 자본 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따라서 이건 배당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ROE도 높아지고 기업이 성장률도 높아지는 그런 전략이어서 PBR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성장률이 상승해야 되고 ROE가 올라야 되고 일본 기업의 과도한 보유 현금을 주주 한원으로 돌릴 때 ROE는 상승할 수 있다. 주주 자본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중장적인 가점에서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주주 가치에 대한 의식 전환에 따른 주주 자본 비용의 감소이다. 또한 기업 가치가 지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본연의 비즈니스 확대를 통한 ROE와 성장률 증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은 국가가 이러한 쪽으로 전략적으로 특히 국가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주주 자본 비용을 좀 강제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PBR을 올리는 전략,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큰 선순환 사이클에서 기업들의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PBR이 올라가는 전략, 결국 기업의 ROE가 올라가면서 PBR이 올라가는 전략, 일단은 주주 자본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전략을 짜는 게 아닌가, 산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비효율적인 자산과 비즈니스는 M&A를 통해 매각하고 혁신을 위해서 R&D 비용,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투자 및 리스킬링, 네, 인적 자본 투자. 리스킬링, 인적 자본, 리스킬링이죠. 리스킬링이 아니라 리스킬링이죠. 리스킬링. 또한 인적 자본 투자 등 다양한 전략을 시행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ROE가 자본 비용을 상회할 때 주로 결정이 많이 됩니다. 다양한 연구 논문과 실증 분석에 의하면 ESG 요소는 자본 비용을 감소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버넌스가 올라가면. 또한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과 같은 무형 자산은 재무 요소와 정의 관계를 통해서 ROE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가버넌스에 대해서 강화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과 다루고 싶은 것은 최근에 미국의 실적 발표가 계속 있죠. 이러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뭔가, 이 부분을 애널리스트들이 쓴 걸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최근 테크 기업의 주가는 매출액 변화보다는 FCF, 프리 캐시플로우 추정치 변화에 더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더라. 다시 한번 최근 테크 기업 중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들을 분석을 했는데
매출 추정치보다는 가이던스 매출 추정치보다는 프리캐시플로 추정치 변화에 더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을 하더라.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매출액 변화, 즉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까봤더니 프리캐시플로를 얼마나 들고 있는지, 이것을 얼마나 창출해낼 수 있는지, 이게 얼마나 변화가 돼서 상승을 하는지, 이 부분에 더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을 하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요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2024년 전망치 변화율과 주가 반응을 비교해보면 주가가 매출액 변화보다는 프리캐시플로 추정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실적 발표를 통해서 2024년 캐페스 전망치는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프리캐시플로 전망치는 하향 조정된 기업은 주가가 하락을 했다. 대표적으로 알파벳, 테슬라, 퀄컴, 램 리서치 같은 기업들은 FCF 프리캐시플로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속사를 한번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별로도 FCF 프리캐시플로가 올라가는 기업들, 넷플릭스, 서비스나우, IBM 뭐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프리캐시플로가 마이너스로 변화가 추정되는 종목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기업, 램 리서치, 알파벳, 퀄컴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박살이 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주도주와 더불어 1분기 EPS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 중 2024년 잉여 현금 흐름 추정치, 즉 프리캐시플로 절대값, 그리고 최근 한들과 변화의 높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프리캐시플로의 변화가 플러스로 생기는 것들 1.5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향후에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마존, 엔비디아, 비자, 에브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제너럴 모틱스, 넷플릭스, AMD, 우버 테크놀로지, 서비스나우,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것들은 프리캐시플로가 전달에 비해서 플러스로 다 조정이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종목들이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말을 정리해 봅시다. 결론 내려갑시다. 밸류업 관련 저 PBRU의 상승세는 어제 일부 꺾였으나 여전히 시장의 리딩 종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대차가 기아차보다 더 싸다라는 관점에서 상승을 모습을 보였죠. 이제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머리 아픈 터닝 포인트에서 서서히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어떤 사람들은 저 PBR으로 들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장주를 지속적으로 가지며 버티는 그러한 결단을 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직도 저 PBR주에 투자에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은 저의 개인적으로 한 템포 숨을 죽이고 추가 조정세가 나오길 기다리는 게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일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좀 더 여기서 5% 정도 조정에 내려오면은 그때는 살만하다. 이런 어려운 시간일수록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전략이는 좋아 보이나? 이거 말하기 참 좋은 전략이죠. 그러나 문제는 통닭을 사기 위한 돈 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양념을 사든지 후라이드를 사든지. 어제 한국 시장은 확실히 지난 금요일 미국 메타 플랫폼스 호재가 의도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무시된 모습이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메타 플랫폼스가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엔비디아나 테슬라만큼 그렇게 힘있는 종목도 아니었고 이와 연관된 종목이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밖에 없었는데 이런 종목도 어제 5%씩 하락하면서 마감을 한 거죠. 결국 시장은 지금 성장주의 상승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밸류업, 저 PBR주의지 성장주가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다는 거죠. 메타의 선전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이유는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한국 시장에서는 메타의 감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추가 몰락과 그래도 유일하게 희망인 엔비디아의 선전이 단짠단짠으로 시장에 투영될 하루가 될 것이다. 누가 이기는지 봐야 되죠. 무식하게 상승한 금리가 한국 시장의 악재 그리고 성장주의 뒤통수를 후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시장은 특히 미국 시장은 4% 이상의 고금리 수준 속에서도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있으며 조정도 약하고 짧은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을 여전히 유지 중에 있다. 그러한 것들은 메타 플랫폼스나 TSMC나 TSMC 미국 기업은 아니지만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종목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시류의 흔들림을 포모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성장주 탈출 전략
그리고 저 PBR로 이동 흐름이 당분간 지속되며 극심한 차별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 대목을 앞두고 수급이 꼬이는 약세가 이번 주에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이 하고 있습니다. 저 PBR주가 추가 조정 시 째려보던 종목을 일부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하며 많은 포지션 이동은 아니지만 30% 이상 수준은 옮겨가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작년에 에코프로 형제를 담지 못하며 당한 트라우마가 떠오르면 그래 어제 우연히 봤던 신성 델타테크 6개월 만에 텐백을 난 그래프를 보면서 알량한 전통 투자 전략이 과연 맞는 거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양자할 물질 같은 것들을 그렇게 SMN한 전략이 과연 옳았나 그런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죠. 네. 따라서 저 PBR주도 이런 관점에서 후회는 하지 말자. 제 생각이죠. 네. 후회는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1차 상승을 해서 옆으로 좀 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월에 뭔가 제도 변화와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서 상승할 때 이때 이제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서 사서 지금 이런 기간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 뭘 사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SK 스퀘어 같은 종목들을 좀 좋아하고 이미 올랐는데 은행주들은 조금 이 물음표이고 이보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러한 손해보험주들이 여전히 좋아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밖에 시장이 안 열리는데 여러분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정도의 저 PBR들이 또 흔들려 내려오면은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테슬라와 앨런 머스크의 몰락과 엔비디아의 꾸준한 상승의 대결 누가 이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젊은 애들이 포모 현상을 이기지 못하고 저 PBR지로 옮겨간 게 현재 모습이고 추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종목 상담. 네, 금일 관심 종목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기본적 분석, 시장 전략 분석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카페로 좀 들어서 좋은 친구가 되시길 유료입니다. 네. 여러분 힘을 내시고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제발 반등을 해주기를 엔비디아의 그 무서운 뚝심이 시장에 투영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